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내리는 팀을 상대로는 손흥민 가운데 했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면 재밌지 않아? 재밌지. 그러니까 내렸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는 이렇게 경기하면 돼요. 난 그걸 어떻게 할지가 일단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잘한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팀입니다. 네. 토트넘. 토트넘. 격변했어 진짜. 자, 토트넘이 이제 승격팀인 셰필드를 맞이하는데요. 토트넘은 지금 3승 1무로 2위에 올라가 있고요. 네. 손흥민 선수는 지난번 헤드트릭에 이어서 2경기 연속골 노립니다. 셰필드는 현재 1무 3패로 17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보니까 유럽 통산 197골 넣었더라고요. 뭐 200홈골도 이 경기에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헤드트릭 하면 네. 또 한 번 바로 또 한 번 셰필드니까. 예. 네. 자,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토트넘 축구를 즐거워하시고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좀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궁금해요. 브레넌 존슨 나올지 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도 톱을 쓸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재미난 포인트가 많아요. 이번에. 네, 많아요. 그러니까 금방 뭐 또 헤트트릭 하면 뭐 좋을 수 있다, 기록 세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때 되게 잘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로만 놓고 보면 프리미어리그, FA컵은 올 초에 한번 졌어요. 예. 토트넘이. 그때는 이제 득점을 못했는데 팀 자체도 못했고.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만 손흥민 선수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4번 싸웠는데 그 2골과 3개 어시스트예요. 매 경기 어쨌든 골이건 도움이건 간에 공격 포인트를 했습니다. 매 경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상성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 헤트트릭을 할 때 저 7번 지금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 원톱으로 뛰었잖아. 이번에도 원톱으로 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저 위치에 누가 있죠? 히사르송이 있는데 네. 히사르송이 이번에 브라질 가서 대표팀으로 뛰었죠. 안 좋고. 근데 울었죠. 울었잖아요. 기회 놓치고 자기 안 되고 그러니까. 멘탈이 많이 무너졌지. 그래서 그때 막 멘탈 무너져가지고 눈물도 흘렸는데 그래서 아마 후속 보도 좀 보셨겠지만 네네. 심리치료 받기로 했어요. 받겠다. 예. 그런데다가 저기 남미 가서 뛰다가 여기 그쵸, 왔는데 그쵸. 똑같이 못 뜁니다 이거.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그냥 영국에서 2경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네. 시차 문제가 전혀 없어서 손흥민 선수 원톱은 유력하다. 한 가지의 변수는 저 21번 클롭세스키 자리에 브래넌 존슨이 토트넘의 첫 경기를 치르냐 못하냐. 그렇죠. 네. 예. 아마 웨일즈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브래넌 존슨이 과연 저 자리에 이제 들어가서 데뷔전을 치를지도 좀 궁금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원톱 손흥민 선수가 저 톱으로 뛸 때 헤트트릭을 했으니 저 위치에서 다시 한번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클롭세스키가 아니면 브래넌 존슨이냐 저 위치가 이제 고민이 좀 될 텐데 자 상대 한번 보실까요? 셰필드 유나이티드 포메이션이 3-5-2잖아요. 네. 최근에 우리 국대 했던 팀 어디랑 똑같아요? 웨일스. 웨일스가 저런 식으로 섰잖아요. 그렇죠. 네, 웨일스가 그래서 크리스만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끝나고 우리가 0대0으로 비기고 나서 네. 우리가 유슈팅 하나 때렸잖아요. 손흥민 하나. 저렇게 5명이 내려가서 수비하는 팀을 상대로는 골 넣기가 원래 어려워. 네. 슈팅 때리기가 원래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려웠던 겁니다. 상대가 저렇게 잠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기도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좀 승격한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내려가요. 네. 라인을 되게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팀을 상대로 만약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내리는 팀을 상대로는 손흥민 가운데 했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면 재밌지 않아? 재밌지. 그러니까 내렸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는 이렇게 경기하면 돼요. 난 그걸 어떻게 할지가 일단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잘한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네. 재밌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브래넌 존슨보다는 저는 클롭세스키를 선발로 일단 한번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러나 있는 상대로는 그래도 그러니까 만약 뒷공간이 있어. 그럴 때는 클롭세스키가 느리잖아. 그렇죠. 뒷공간을 파는 건 안 돼도 네네. 밀집해서 이렇게 막 왼발로 막 해가지고 돌려놓고 패스 주는 건 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넣고 약간 힘 지쳤을 때 이 경기에서는 브래넌 존슨. 네. 그리고 손흥민은 여기서 뒷공간보다는 어쨌든 그 W나 M으로 계속 저 3백하고 미들 쪽을 계속 움직이면서 제임스 메디슨의 스리볼이 들어오면 순간적 침투해서 골.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황희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대표팀 보면 침투 쪽 계속 벌려가지고 수비 끌어내고. 그런 괜찮지. 이거 괜찮아.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요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좀 전술적으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밀집 상대를 어떻게 깨는지 이거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밀집 상대로는 아무래도 그래도 공을 좀 지켜주고 버티는 힘이 있는 클럽스가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요 경기는 뭐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200골을 넣냐, 뭐 득점을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벌리전보다 득점 가능성은 제 예상은
크게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셰필드 유나이티드랑 했을 때 이제 기록이 좋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크리스 와일더라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공격적으로 축구를 했을 때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센터백 그쵸. 오버래핑. 그래서 3백 중에 2명이 그냥 막 오버래핑을 했어요. 맞아. 그래서 그때 프리미어리그에 정말 충격을 안겨줬던 전술이 그때 있었거든요. 네. 그 팀하고는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수비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맨시티도 셰필드 유나이티드 만났을 때 되게 고전했어요. 공간이 아예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네. 이제 벌리 전에는 벌린 또 아예 또 수비적인 팀에서 공격적인 팀으로 바뀌니까 콤파니. 손흥민 선수가 막 침투해서 득점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장면은 거의 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재밌겠네. 재밌다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을 어쨌든 이제 본인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 과르디올라 따라하는 거 맞다 했잖아요. 과르디올라를 과연 얼마나 잘 따라하는 감독이냐. 그러니까 과르디올라의 가장 큰 장점이 그 밀집 수비를 예. 사실 홀란드가 없을 때도 그냥 한 명씩 끌어내면서 어거지로 그 수비 라인에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네. 활용하는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만들려면 어쨌든 손흥민, 솔로몬, 클루셉스키, 메디슨, 사르 어떤 선수든 계속 움직여주면서 공간 만들고 침투하고 또 따라가면 또 공간 만들고 계속 이래야죠. 아, 이거 재밌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할 수 있느냐. 요게 그래서 아마 크리스만 감독과 비교를 해서 보자면 이렇게 할 공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만 감독은 앞에 4명의 공격수를 놓다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미들의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간격이 벌어져가지고 우리의 공격 작업을 할 때도 패스가 둔탁했고 그렇죠. 상대에게 역습을 얻어맞을 때도 불안했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저 포로하고 우도기가 있죠. 저 23번과 38번을 비수마 쪽으로 붙여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 숫자 파페사르를 싸움 하게 올려서 5명 5채널까지 만들어주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근데 우리 때는 이기재나 서령우 선수가 위로만 올라가니까 미들이 비어보는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인버티드 풀백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공산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파페사르를 박스 안 손흥민 선수 옆에까지 붙여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밀집을 깨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축구가 전술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파괴하지? 이런 걸 딱 보셔라. 재밌겠다. 웨일스 경기나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만 감독의 4-4-1을 조금 올드하다고 얘기했구나. 이렇게 좀 더 숫자 싸움을 하거나 전술적으로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비교도 전술적으로 축덕들이시니까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런 관전 포인트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수비적인 것도 약간 봐야 되는데 로메로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히샬리송 같은 이유로. 그렇지. 로메로가 남미에서 경기를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체력적인 부담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괜히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다음 주에 북런던 더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메로가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게 옳은지도 포스트코글루가 판단할 거지만 만약에 로메로가 안 나온다? 그때 이제 우리가 리그컵 경기 때 반더벤이 프리미어리그 이제 입성 후 토트넘에서 처음으로 엄청나게 막 거친 태클도 막 하고 무리한 태클하다 경고받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로메로 한 명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보니까 역습도 꽤나 잘하거든요. 패턴이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패턴 자체가 굉장히 또 짜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메로가 안 나왔을 때 만약에 로메로가 안 나온다면 이 역습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봐야죠. 토트넘엔 다이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포인트죠. 다이어가 로메로가 안 나오는데 다이어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다이어가 거기서도 밀려서 애슐리 필립스가 나올 것이냐. 첫선 보일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이어가 근데 일단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네. 어제 확정이 됐죠. 일단은 지금 요것도 로메로가 지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경기는.